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많이 드신데 일단 계산 문제 두 가지를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둘 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입니다. 둘 다 기출인데 일단은 제가 1번 문제를 이제 47번 문제 174를 풀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임대아파트에 수요함수가 있고요. 공급함수가 있다. 이제 정부가 아파트 임대를 얼마로 규제했습니까? 150만원으로. 이 규제 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원금의 상한과 그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아까 가격을 높게 쓸 때는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초과공급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럼 초과수요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균형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균형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균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면 균형이라는 자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균형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대입시켜서 그냥 초과수요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데, 일단 QD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함수를 본다면 수요량을 봤을 때 14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QS에 대한 공급량에 대한 공급함수는 200 플러스 4P죠. 자, 그래서 어차피 제가 P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P는 모으죠. P는 모으니까 몇 P가 돼요? 2P가 되죠. 빼니까. 자, 숫자는 빼죠. 1200이 얼마가 돼요? 우리가, 아니, 6P가 되죠. 6P. 6P가 되고, 합치니까 6P가 되고, 1200이 되니까 P가 200이 되죠. 그죠? 그럼 200이 된 상태에서 150만원이니까 당연히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초과수요가 발생, 우리가 되겠죠. 초과공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특강 때 낸 문제지만, 공급량이 더 많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일단 이거는 150을 대입시켜서 초과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요 대입시켜야 돼요. 그럼 150을 대입시킵니다.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여기 300이 되니까 1400에서 300을 빼면 1100이죠. 그러니까 1100이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수요량이고요. 그 다음 요거 어떻습니까? 요건 150에다가 400이니까 600이니까 800이죠. 800이 공급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더 초과수요가 벌어졌어요? 300. 2번이 정답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48번도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48번은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하는데, 뭐 우리가 이 강의할 때 보통 이제 타 강사들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려드리고 그냥 하는데, 저는 한번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48번이 있죠. 그죠? 자,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다음 어느 도시의 임대주택 단기와 장기가 다르죠. 그럼 단기는 자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Q라는 단어가 있죠. Q에다가 S를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게 S 원래 QS거든요. QS가 100이라는 얘기는 공급 물량이 1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단기는 공급을 늘려요. 단기는 못 늘려요. 몰리다 보니까 단기에 저량이 주택이 100채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상태에서 자, 근데 지금 장기 공급선이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것은 장기의 공급이 바뀌었다는 것은 공급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가 Q200-P일 때 장단기에 동일하다. 만일 정부가 임대료 호당 90만원 통제할 경우 임대주택 부족량은 단기와 장기 각각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임대료 규제에서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고 봐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근데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죠. 그럼 아까 못 줄였어요. 이렇게 했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못 줄였는데 장기에 가서는 공급을 줄여서, 그러면 공급이 바뀐다고 하니 그냥입니까? 함수도 바뀝니까? 바뀌겠죠. 그래서 2P-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냥요 공급이 더 줄겠어요. 줄죠. 지금 그래프 보고 있나요? 그럼 공급이 그냥입니까? 공급이 더 줍니까? 줄여서 초과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문제예요. 맞나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요 공급 곡선은 바뀌었어요. 수요는 바뀌었어요. 수요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이게 물론 뭐 그래프를 그린다는 자체가 제가 괜히 헛수고를 하고 있지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바뀝니까? 수요 함수는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함수는 QD 200-P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림을 보더라도 초과 수요가 그냥요 장기에 더 많겠어요. 장기에 더 많겠죠. 그런가요? 그럼 장기에 더 초과 수요가 그냥이다 더 벌어진다. 벌어지겠죠. 그럼 제가 균형을 하는 게 공수라는 건 뭐냐면 자 균형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겠죠. 그럼 공급 함수는 아까 QS 단기는 그냥입니까? 단기는 그대로 있었죠. 근데 우리가 수요 함수는 어떻습니까? QD 자체는 200-P가 되죠. 그냥 거기다가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90일 때 얼마만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벌어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그냥이요. 공급 함수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렇게 된 다음에 QD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그냥이요. 대입시키면 돼요. 대입시키면 되거든요.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수요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자, 공급은 100이죠. 대답해 주세요. 자, 수요가 가격이 어떻습니까? 얼마로 규제하니까 9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10이 되죠. 그러면 수요가 10개가 더 많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공급은 그냥입니까? 100개밖에 없습니까? 근데 수요는 110이죠. 그럼 수요가 110이라면 10개만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열체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장기엔 함수가 공급이 바뀝니까? 바뀌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량이 다르겠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감소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화이팅. 수요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저 좀 보세요. 그럼 얘는 90이니까 110 똑같이 수요량이죠? 근데 공급은 바뀔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90을 대입시키니까 2, 98, 180이죠? 180에서 100을 빼니까 87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요. 수요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공급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공급이 물량을 80으로 줄였습니까? 줄였죠.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만큼이 얼마만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벌어졌어요? 30%만큼 부족한 거죠. 화이팅. 많이 힘드시죠? 그래프는 안 나와요. 그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괜히 그린 것 같아요. 단기는 그냥이다. 서 있다. 장기는 공급이 바뀌죠? 그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로 규제했을 때? 90으로 규제했을 때. 맞아요? 자, 따보세요. 90이 나오면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럼 대입시키면 이게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마지막 조세로 갑니다. 자, 페이지는 178페이지 피시고, 제 프린트만 보시면 됩니다. 178페이지 가시고, 제 프린트만 집중하십시오. 자, 프린트에 조세 전가와 기착이라는 게 있죠? 들어갈게요. 조세 쪽으로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 들어갑니다. 전가와 기착입니다. 자,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없는 사람을 알아주는 게 소득지분배죠.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정부가. 건물주가 있죠.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나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냥이야 임대료를 올려. 전가시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가격을 올려버려요.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맞아요? 근데 가격 올린 거는 부가액만큼이에요? 전가액만큼이에요? 전가죠. 그럼 얘한테 넘긴다는 것은 조세 부가라 그래야 돼요? 조세 전가라 그래야 돼요? 부가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1000원에서 1060원으로 올라갔다 봐봐요. 그러면은 소비자 부담이 커졌죠. 그러면 60원을 부담하니까 이 소비자 이경화 감소하고 수요를 줄이겠죠. 그럼 만약에 100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40원, 60원을 내가 내면 40원을 낸 것만큼 얘도 수입이 늘어났어요.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생산자 이경화 감소했죠. 공급이 줄어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가 보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생산자면 얘가 소비자고 얘가 공급자면 얘가 수요자가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죠. 그럼 아까 제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럼 굉장히 수요자들을 탄력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탄력적은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체가 많으니까 불리하다, 유리하죠. 갈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한테 조금만 전가시켜도 나간다 하니까 잡아야 되죠? 그럼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후진국은 얘가 얘한테 놀러 갔다가 나간다 그러니까 잡는 거야. 지도 나간다 그러니까 얘는 대체제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나가라 그러죠?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어머 저는 조세를 어릴 때 너무 좋아요. 저한테 부과시켜 주세요. 그런 거죠.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조세를 귀착한다는 것은 자 일단 전가한다는 것은 임대료가 올라가고요. 자 그럼 밑에 박스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수요도 감소해요, 공급도 감소해요. 둘 다 감소하죠. 그런가요? 자 그냥요 탄력도에 따라 틀려져요.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하고 많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크고,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이 유리하죠. 수요자 부담이 크고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이 불리하니까 공급자 부담이 커지죠. 수요가 완탈이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합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죠. 임대료가 불변이고, 수요가 완비면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부가액만큼 상승했고, 공급이 완탈이면 공급이 유리하니까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부가액만큼 상승. 공급이 완비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좌측에 보시면은 자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다. 동일 비율이라고 돼 있죠. 고소득층이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따가 이제 여기가 자 요걸 제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따 기출문제에 따라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인데요. 자 우리가 요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돼요. 500원짜리 빵 10개를 사셨으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면적이 기업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칠판 주개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럼 1,000원에 대한 생산비를 받아야 되죠. 이 밑에 부분이 생산비입니다. 그러면 더 받았어요. 500원을. 따라서 생산자 잉여, 경제지대.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생산자 잉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 공급곡선 밑에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 생산자 잉여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생산자 잉여고 소비자도 잉여가 있겠죠. 자 그럼 생산자 잉여가 있으면 소비자 잉여도 있다는 얘기죠. 소비자 잉여는 지가 이만큼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요만큼만 했으니 위에 부분이 잉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상 경제학에서 요 부분은 누구 잉여다?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잉여가 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정부가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우측 좌측. 그래서 올해 좌상향 이동한다고 나와요. 무슨 상향? 그럼 좌상향으로 곡선이 이동을 해버려요. 자 그럼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그럼 재산세 부과시킨 것만큼 움직이겠죠? 100원만큼. 자 그러면은 지금 1,000원에 대한 시장가격에서 그냥입니까?
얘가 지금 가격 올립니까? 올리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올려서,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갔다. 그럼 올립니다. 자, 올리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요걸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60원으로 받았다. 그럼 그 60원만큼을 소비자인 임차인이 내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요 잉여가 감소했습니까? 감소하고 수요는 줄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났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삼각형에서 얘는 조세를 가져간 거고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한 거죠.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나와. 그럼 그냥이야 소비자 부담은 커졌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다는 거죠. 빵꾸가 났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생산자도요. 지금 100원을 부과시켜서 60원을 전가했으면 지가 40원을 낸 거죠. 그러면 1000원에서 40원 빼봐요. 어려워요? 그럼 960원에 팔았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났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어요. 그럼 40원만큼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빵꾸가 났다. 둘 다 났다.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해버린 거죠. 그럼 이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발생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그냥이야. 둘 다 빵꾸가 났다. 그럼 수요도 줄고 공급도 주니까 거래량이 줄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돼서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더 많이 줄입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은 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작아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수요가 움직임이 없을 때 공급이 감소할 때 자, 탄력적인 게 그냥입니까? 더 빵꾸가 납니까? 순손실이 발생하고 비탄력적으로 순손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인데 빨리 합격하셔야지. 저도 경제학을 강의하는데 경제학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1등 하는 애와 98등 하는 애는 틀린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빵꾸가 났습니까? 그래서 얘가 2등 떨어져서 3등 떨어진 애와 100등 떨어진 애와 지금 갑돌이하고 을돌이 중에서는 누가 더 탄력적일까? 을돌이가 탄력적이에요? 갑돌이가 탄력적이에요? 1등을 해봤어야 알지. 그러면 갑돌이가 제가 경제학에서 강의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럼 갑돌이가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쵸? 얘기해봐요. 그럼 어떤 애가 더 순손실이 클까요? 탄력적인 경제 주체가 순손실이 크다고 경제학에서 나옵니다. 맞나요? 자, 이 탄력적인 얘는 그냥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약 먹어요. 그죠? 잘못하면은 빨리 심리해야지 자살할 수도 있어요. 얘는 약 먹어요? 나이트 끌을까요? 나이트로 어차피 포기하는 애예요. 그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빵꾸가 나도 거의 손실이 없어요. 대답해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수요가 변화가 없을 때 공급의 탄력도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순손실이 커져요?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주체가 더 순손실이 크다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단해졌습니다.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그럼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럼 탄력적에서 더 날 수 있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헨리 조지 아세요? 헨리 조지는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줄여요? 못 줄여? 못 줄이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연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다시 할게. 이 갑돌이하고 을돌이 중에서 어떤 애가 더 탄력적이야? 갑돌이죠.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얘는 비탄력적이지? 약 먹어, 안 먹어? 몸에 좋은 거 먹으러 가. 그지? 아시겠어요? 집에서 자. 인생은 어차피 포기하고,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비탄력적이야? 지금 탄력적이야? 어떤지 모르겠죠? 모의고사 떨어져도 타격이 다른 거야. 자기가 떨어진 거와 1등 하신 분이 떨어진 거나.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빨리, 공인중개사 빨리 합격하세요. 별게 다 나와요. 저는 경제학도 강의하지만,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막 이런 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잉여가 그 개념이야? 둘 다 잉여가 감소했어.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했다? 발생했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따 맞히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자,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옛날에 시험 문제가 동일 비율이에요. 같은 비율. 그럼 동일 비율로 가세하게 되면 역진세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건데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게 고가주택이에요. 자, 고가주택이어서 고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고요. 자, 근데 이제 금이 많이 가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냥 막 포기한 지역이에요. 슬럼화되고 요즘 여기가 저가주택입니다. 금이 갔어요. 저가가 만약에 1억이라면 고소득층이에요. 그럼 어디다 많이 세금을 때려야 돼요? 고가에다 많이 때리겠죠. 동일 비율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역진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 지금 공급자하고 수요자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탄력성에 대한 걸 우리가 기본소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취득세가 10%는 안 됩니다. 10%를 가정해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동일 비율로 해야 돼요? 차등 비율로 해야 돼요? 누진세를 적용시켜야겠죠? 동일 비율로 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그 탄력성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공급은요, 신규예요. 여기가 중고입니다.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 공급 면에서 비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근데 고소득층들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죠. 그러면 즉각지가 반응하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비탄력적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탄력적은요, 유리해요. 그러면 얘가 부담이 적어지고 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고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니까 취득세 면제 주기도 하죠. 지가 부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여기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때렸어. 그러면 그냥이야 이 수요자 부담이 적고 얘 부담을 많이 시키는 거지. 같이 갑시다. 그럼 네가 인마 4,500 내. 내가 500만 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이에요. 공급이 중고예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비탄력, 탄력. 수요자가 저소득층이니까 좀 비탄력적이죠. 반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탄력적이 유리하고 비탄력적이 불리해지죠. 그럼 전가를 못 시키고 지가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2억에서 1,000만 원이라면 어떨까? 전가시키지 못하고 지가 많이 부담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900만 원 내고 너는 100만 원만 내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가 500 됐고 900 됐다는 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낸 거죠. 따라서 역진세. 역진세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 무슨 세? 역진세. 고소득층이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역진세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재밌게 좀 합시다. 이제 점심시간인데. 그럼 역진세 나오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어떻게 했어? 자, 그래서 차등가세로 가는 누진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출제 포인트로 갈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시키므로 조세 부과액만큼 임대료가 상승했어요. 전가분만큼. 그 얘기고요. 비탄력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죠. 탄력 쪽이 조금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자,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 많이 만들어. 그럼 대체제가? 그러면 탄력적이 되죠? 그럼 임차인이 탄력적에서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완탈이고 수요가 완전 유리하고 공급이 완비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해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니까 조세 전가가 없고 임대료가 불면이며 수요가 완비면 그냥이요.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공이 완탈이면 공급자가 완전히 유리하죠. 수요자 전부 부담하니 부과액만큼 임대료가 상승할 거란 말입니다. 동일 세율을 세금하게 되면 고소득층 혜택, 저소득층 손해 역진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탄력성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해야 돼. 차등 비율을 해야 돼. 수직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고가고 저가라면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해야겠죠? 잡으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죠. 양도소득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재테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을 이제 본다면
그냥 보지 마시고 흘러가지 마시고요. 옛날 정권을 좀 보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것도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었는데,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대요. 그러면 수요를 억제시켜서 투기를 억제시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냥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요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2017년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언제 했는지 제가 생각하는데 8월 2일 날이야. 8.2 정책. 양도세를 중과시킵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시간을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줬냐면 2018년 4월까지 줬어요. 그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기 전에 물량이 많이 쏟아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정부 생각, 누구 생각? 그럼 그냥이야 자기 생각이야. 공급이 막 나와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럴 거는지 알았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이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이에요? 다주택이야. 눈 깜짝할까? 정권 바뀌면 되는데 내놓갑니다. 안 내놓죠. 따라서 동교료가, 따라서 꽁꽁 얼어붙는다. 동결이라는 건 물량이 잠기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오히려 정부의 실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그냥입니까? 감소합니까? 그럼 가격은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칼자를 드는 게 보유세죠. 이게 봐요. 그래서 2019년서부터 그냥입니까? 공시지가를 올립니까? 보유세를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맞아요? 작년에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죠, 그죠? 맞습니까? 재산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작년에 나왔어요, 우리 학개론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론하면 세법 몰라. 자, 갑니다. 양도세 중과 있어요? 공급이 감소했죠? 그냥이야, 동교료가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상승하죠. 맞습니까? 보유세를 떼대요. 그럼 여러 가지 있지만 효율적 세금이긴 하지만 용도에 따라 그냥에 대해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헨리 조지라는 애가 있어요. 별 조지가 다 있죠. 무슨 조지? 헨리 조지. 시험 못 보면 조진다. 자, 헨리 조지 갑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해요. 단일세. 그래서 들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시장 파트에서 고전화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따라서 고전 잉어. 잉어가 아니야? 어떠해서 잉어로 본다는 거야? 잉어야, 씨. 잉어.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고전화파는 인문적 특성이야?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되고, 농지가 개량됐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토지는 생산하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이다 옛날 이론이다.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 부등성이라는 걸 써서 자 토지는 그냥이다 완전 비타락적이다. 그러면 공급이 완전히 서 있죠.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자 갑돌이가 지주예요. 정부가 지주라는 건 토지 소유자입니다. 공급자죠.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그냥이야 공급자가 완전히 비타락적이야. 그럼 공급이 완전 비라는 것은 완전 비타락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해. 타락성이 제로죠. 그러면 그냥이야 공급자가 다 내. 다 지가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가시켜 못 시켜. 못 시켜서 임대를 못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토지세라는 단위세는 다른 세는 내라, 다른 세는 다 철폐해라. 토지세만 걷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지 말아야 될 비효율적인 세금이 막 걷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게 가능한 게 얘가 무슨 합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고전합하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격을 올린다, 못 올린다, 못 올리고 줄여요, 못 줄여.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빵꾸 나는 게 없죠. 이해하십니까? 아까 따라서 빵꾸 났다. 둘 다 났다. 경제적 손손실 기억나세요? 제가 토지에 적용시켰어요? 아까 주택에 적용시켰어요? 주택에 적용시켰죠. 맞나? 그럼 주택에 적용시키니까 소비자 잉여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헨리조지는 주택이에요? 토지야? 토지죠. 무슨 비탈혈적 공급이? 완전 비탈혈적. 그 빵꾸가 날수록 완전 비탈혈적은 줄여? 못 줄여? 못 줄이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가 않고 빵꾸 난 게 없다는 거지. 그럼 경제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들어봐. 이게 무슨 아파요? 자, 지금은 그냥이야 과학기 기술이 발달이 돼. 얘기 좀 해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그냥이야 용도 전환이 가능해. 그럼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럼 어느 정도 전가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론이에요. 맞나요? 근데 헨리조지는 그냥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당장 표시 헨리조지 있으세요? 얘는 무슨 세만 걷어라는 거야? 토지세. 다른 거는 제외해서 다른 모든 재산을 철폐하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만 세만 충당하더라도 토지세 발생한 지대 수익을 100% 징수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세 이외에 모두 철폐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꿀팁. 양도세 증가했다. 주택 공급이 동결효과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자, 보유세는 아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차등가세하고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헨리조지의 토지당해세를 주장했다는 맞는 말이고 3번의 별표. 자, 이 헨리조지께서는 공급이 무슨 비탈혈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못 줄이죠. 그럼 자원 배분이 초래되지 않는다. 완전 비탈혈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완전 비탈혈적은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제로입니까? 제로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문제를 천천히 갑니다.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178 가시면 57번 있어요. 자,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오는 것은, 자, 아까 언제 그랬을까봐, 자, 할게요. 저 보세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절반씩 부담합니까? 탄력성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럼 2번이 답이죠. 기창은 수요와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2번이 답인가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지금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그냥요 임대료가 상승해요. 상승하죠. 그 다음에 그냥요 공급을 감소시켜요. 감소시키고. 맞나요? 자, 아까 주택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하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역진세가 나타납니까? 역진세가 나타나죠. 아까 했잖아. 그 4번처럼 나왔다니까요. 누진세가 나타나요? 역진세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수요가 완탈이면 그냥이야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해. 그럼 전부 임차이냐 임대이냐? 임대인한테 부담하겠죠. 맞힐 수 있나? 근데 트렌드가 58번에다 기출이라고 해놓으세요. 이제 트렌드가 따라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트렌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 거래세 인상이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잘 올라보세요. 저 보세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 따라해보세요. 1,000원에서 60원. 그럼 수요자가 실질적인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했죠.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죠. 이게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 공급자가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럼 얘도 빵꾸가 났으니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겠죠. 고쳐주셨어? 니은이 틀렸네. 자, 안 되시는 분들은요, 탄력은 유리하고 비탄력은 불리하죠. 그러면 공급이 수요 곡선 비에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공급이 더 유리해. 그럼 공급자 비에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 비에 더 탄력적이면 수요가 더 유리하죠. 그럼 수요자 비에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거래세 인상하니까 세수입 증가 부분은 정부에 기록됐고, 따라서 빵꾸가 났다. 둘 다 났다.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겠죠. 기출이에요. 기출을 그냥 돌려놓으신 거예요. 기출이 아닌 양.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체크하셨고, 그 다음에 59번도 좀 별표를 쳐보세요.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59번에 재산세 부과의 1번이 기출인데, 재산세 부과 밑줄, 재산세 감면 밑줄.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택이 좀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럼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조세를 감면시키게 되면 그냥입니까? 주택 수요가 더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대답해봐요.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 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조세 감면도 좋지만 재산세 감면 쪽으로 가야 돼요. 재산세 부과가 나요. 부과가 났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와 달리 재산세를 감면시키면 더 오히려 소득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수요가 완탈이면 아까 했어. 그냥이야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해. 세금은 누가 부담할까? 공급자가 모두 묻정화가 되고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많이 만들면 탄력적이죠. 그럼 저소득층에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 완화시킨다. 4번 아까 헨리 조지 아시죠? 얘는 공급곡선이 어떻다 그래요? 완전 비틀었죠. 그럼 토지세,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맞네요. 4번이 정답인가요? 자, 아까 재산세를 주택가격에 같은 비율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아까 기출이 무슨 세가 나타난다. 영치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 가진다고 보셔야 되죠. 되셨어요? 4번 정답. 60번 기출입니다. 별표. 자, 옳은 거.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수요를 하겠어요?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런가요?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럼 임대료는 반대로 상승할 것이죠. 고치셨습니까?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동교로가 아세요? 그냥이야 꽁꽁 얼어붙어. 그러면 물량이 안 나오죠.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틀린 거죠.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장난합니까? 기피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별 문제를 다 냈어, 진짜. 그 다음에 5번 있죠? 완전 비탈적이라는 건 제로예요. 그냥이야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야. 그럼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그럼 세금을 다 누가 낼까? 토지 소유자가 전 부담하겠죠. 5번이 정답인가요? 넘겨볼게요. 자, 똑같기 때문에 61번은 답만 볼게요. 자꾸 이제 반복되니까 61번의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건 5번 있어요. 자, 종교로가 나왔다. 가격 하락 상승. 62번 별표 기출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토지용의 특정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길로 가겠죠. 그런가요? 다음에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증가되면 증가되는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 전가되고 보유세 가면 자가소를 촉진하고 취득세를 낮추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었죠? 그럼 임차인에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 완화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은 이따가 몰아쳐서 가고 66번 갑니다. 자, 66번에 가시면 틀린 거 2번 완전 비탈의 적 있어요? 완전 비탈의 적은 경제적 후생 손실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고 비효율적이 아니라 효율적이죠. 자원배분 요구가 안 된다. 정답 2번 넘길게요. 자, 67번이 기출인데 자, 일단은 틀린 거는 2번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높게 설정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럼 여기선 높게라고 해야 돼요? 낮게로 가야 돼요. 낮게 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임대주택 이 부동산의 부족 현상을 처리하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TDR 뭐 헨리 조지 아까 했었죠? 공공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이고 다른 거 다 읽어보시고 68번에 별표 쳐보세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자,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과열 국면에 정부가 시행하는 게 지금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지금 시행하는 거죠.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인상시켜야 돼요. 인상하고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시키죠. 그다음에 LTV DTR을 그냥입니까? 축소시킵니까? 축소시키는 게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어떨까?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나머지 걸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폐지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더 강하게 가는데? 폐지하면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아니겠고 과열될 때 정부가 시행하는 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시 재담청 제한 폐지한다는 것도 수요가 확대하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요? 자, 아직 계산이 안 나오는데 됐다 쉬워요. 계산 문제는 넘겨보세요. 페이지 63페이지로 가시면은 63번으로 가시면 자, 갑니다. 63번 있어요? 자, 제가 엑서사이즈는 갈게요. 저 보세요. 날 보세요. 만약에 수탄과 공탄이 있으면 수요의 탄력성이 2고 얘가 1이면
탄력성이 큰 게 유리해요. 그러면 공급이 유리해요? 수요자가 유리해요? 그럼 얘 부담이 커질까? 얘 부담이 작아질까? 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2하고 2를 더하면 3이죠. 그럼 얘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3분의 1을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럼 얘는 만약에 300원을 부과시키게 되면 100원, 200원을 낸다는 얘기예요.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기울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부과하든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은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 내로 갈게. 지금 63번 있어?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이야.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와서 벌표 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나와 이거. 자, 수요의 다이어트라성이 얼마야? 0.5 수탄이. 그지? 그 다음에 공급이 2죠. 그러면 얘가 2구 0.5라는 건 4배라는 뜻이죠. 내 말이 틀려? 빨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 그리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럼 얘를 1로 놓고 얘를 4도 넣어도 될까요? 허락 받고 갈게요. 그럼 얘가 탄력적인가요? 찍어도 되는데. 찍을 준비해봐. 그럼 얘가 부담이 크겠어요? 얘 부담이 크겠어요? 크고 얘 부담이 작겠죠. 맞아요? 자, 지금 얼마를 부과시켰죠? 100만 원이에요. 맞나? 그러면 그냥이야 수요가 100만 원의 반은 얼마야? 50이죠. 그냥이야 50보다 더 내. 그럼 50보다 더 내는 걸 찍으면 되지. 내 말이 틀려? 내 강의는 고차원적인 강의야. 아시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강의야. 아시겠나요? 자, 100만 원을 다 낸다는 건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죠. 100만 원도 아니고 0원도 아니겠죠. 그러면 50만 원보다 더 냈죠. 그럼 나 같으면 찍겠다, 야. 얼마야? 80만 원이죠. 맞아요? 근데 찍는 문제는 아니야. 1하고 4를 더해. 절대 어려운 물으면 안 물어봐. 그럼 얘는 5분의 4를 전가시켜요. 근데 얘가 5분의 1을 갖고 오죠. 그래서 얘가 20, 얘가 80이라는 뜻이에요. 분위기 안 좋아.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부담이다? 80만 원이 부담이에요. 맞아요? 야, 64번도 찍을 수 있어. 기울기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요. 기울기는 그 기울기가 큰 것만큼 지가 부담해버려요. 맞나요? 그럼 자 할게요. 64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냥이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러면 수기 있지, 수기. 수기가 얼마야? 2. 공기가. 자, 근데 봐봐. 여기서는 달라. 이게 클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얘가 더 부담을 많이 해요. 얘 부담이요. 작겠죠. 대박 해봐요. 전체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30만 원에서 얘가 더 부담이 세잖아요. 그럼 30만 원을 반으로 잘라봐요. 그럼 15보다 더 큰 거 선택하면 되죠. 야, 내 강의는 고차원적이라니까. 알겠어요? 완전히 부담하거나 완전히 안 부담하지 않겠죠. 그럼 나는 20만 원 찍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2하고 1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3분의 2와 3분의 1을 부담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 20 가고 얘 10만 원 가는 거예요. 별표는 치지 마세요. 안 나올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65번 있어요? 기울기라는 거 거미집에서 배우셨죠? 그자입니까? Q 앞에가 기울기입니까? 똑같은 거. 맞죠? 65번. 그러면 수기를 본다면, 수기는 또 모르실 분이 있어서, 어디냐면, 지금 QD 앞에가 기울기예요. 그럼 수기가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공기도 알 수 있어요? 공기도. 공기는 어떻죠? P가 있고 EQS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잖아요. 이게 클수록 더 부담하거든요. 맞나? 자, 지금 봐봐.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각각 얼마 부담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일로 와봐. 이제 머리 써야 돼. 그냥이야 이 큰 게 많이 부담해. 큰 게 많이 부담해요. 그럼 얘가 많고 얘가 적은 거 선택하면 되죠. 그럼 볼까요?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러면 누가 적고 수요자가 적고 공급이 많은 걸 선택하는데 0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비탈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1번, 5번이 답이 안 되겠죠? 아니, 찍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지 않죠?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찍을 정도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이거하고 이걸 더해보세요. 그럼 얘가 3분의 1 부담, 3분의 2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60만 원이죠? 60만 원이니까 이걸 약분하면 얼마다? 20만 원. 공급자가 4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별표는 치지 말라는 거죠.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니까 기울기가 큰 것만큼 많이 부담한다고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뭐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 별로 뭐 아쉬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